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13회 강의에서는 우리 33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전 회차부터 그 중에 33조 1항 4호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 1항 4호는 우리 보관성현 흥강기에서 현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련된 건데, 자, 우리 33조 1항 각 코들은 다 뭐였죠? 우리가 이제 자타식별력이 없는 애들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타식별력. 자타식별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명칭은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판례들, 뭐 용평 사건, 이런 거 지리적 명칭이죠. 그 다음에 사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서울대학교 사건, 뭐 또 여기에서는 설명 안 드리지만 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 해가지고 대학교 이름도 이런 것들이 지리적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3조 1항 4호는 우리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현저하다는 거는 많이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 많이 알려진 경우에 이 지리적 명칭이 이 33조 1항 4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지리적 명칭이더라도 그걸 뭐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는 그냥 뭐 L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약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도도 지리적 명칭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상표를 낼 때 지도 그림으로만 된 것도 이것도 누구나 써야 되는 거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 지도 같은 것들도 있죠. 이렇게 생긴. 자, 그런 것들도 한반도 지도 같은 것도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릴 건데, 지도 같은 경우도 33조 1항 4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관성현입니다. 보관성현. 그 다음에 흥강기였죠. 보관성현, 흥강기,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가 7호. 그래서 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다. 그래서 현 이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했죠. 현저,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 그런데 이제 요건을 보니까 우리 아까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라는 게 있었는데 4호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2호에서 관용 표장할 때도 보사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방표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4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사방표는 법조문상에는 없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1호, 3호, 5호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공부한 대로 2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사방표처럼 해석합니다. 즉 뭐예요? 직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딱 직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안화가 되거나 뭐 직감이 안 될 정도로 뭐 이상하게 써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감해야 되는데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호 역시 직감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판례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사방표가 없어도 직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으로는 아시죠? 만으로는 아예 다른 게 결합하지 않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지리적 명칭만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결합을 했는데 이게 결합한 게 식별력이 없는 애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보통 명칭이든 뭐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한 경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아까 뭐 좀 이따 설명드릴 대학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으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아예 없는 거 또는 무언가 결합을 했지만 없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없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게 상표법상 기능을 하지 않는 애들. 상표법상 기능이 뭐라고 했죠?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안 하는 애들이 같이 결합한 경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자타식별 기능이 없는 애들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33조 1항 각호였죠. 그래서 보관성현, 흥강기에서 그 현,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시들을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데 이런 경우 있죠. 옛 지명인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냥 많이들 쓰는 이름, 아니면 별칭,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서라벌 같은 것들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옛지명 같은 것들은 원래 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라벌이, 그러니까 원래 지리적 명칭의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 딱 써서 설명드릴 건데, 지리적 명칭이냐 아니냐를 딱 판단할 때 어떤 지역이 딱 떠오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서라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신라에서 얘기하는 경주인 건지 아니면 경상남도 지역인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옛 지명이나 애칭 이런 것들 별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 지명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많이들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이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은 33조 1항 사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 지명은 원래 사후가 아닌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사후에 해당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사 기준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빛고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광주를 뜻하고 한밭, 대전이죠. 달구벌 뭐 많이들 들어보실 거예요. 대구, 제물포, 인천. 자, 이런 애들은 옛날 이름이긴 해요. 빛고울, 뭐 한밭, 달구벌, 제물포. 하지만 우리가 딱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현재에도 옛 지명이더라도 이게 다른 원래 강주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어느 지역이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33조 1항 사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옛 지명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평이죠. 자, 용평은 우리가 딱 봐도 지리적 명칭 같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저 앞에서도 딱 어떤 명칭이 딱 떠오르면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용평을 보면 어디가 떠오르시죠? 용평 스키장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용평이라는 지역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용평면이라는 건 다른 데 있고요. 실제 용평 스키장은 도안면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평이라는 스키장은 하필이면 용평 스키장이라는 이름, 그 스키장 때문에 유명한 거지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실제 그 지역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되는데 용평은 원래 다른 지역이고 용평은 하필이면 용평 스키장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판례고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리원 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지역 명칭인데 원래 유명한 교통 요지는 원자가 들어갑니다. 태계원, 뭐 이런 것들, 홍제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계원. 그런데 이제 사리원은 이제 북한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북한에서 도 있는 지리적 명칭이니까 33조 1항 사후에 무효 심판이 더 걸렸습니다. 즉 지리적 명칭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리원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현재는 사리원이 어딘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등록받을 당시 교육과정을 받을 당시에는 이게 뭐 북한 지역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상표 등록 받을 때는 사리원이라는 게 지리적 명칭으로 많이 교과서에도 나와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판단 시점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사리원 면허원. 우리가 지리적 명칭을 판단할 때 우리가 출원을 하거나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지 우리 지금 막 무효 심판을 거는 현재 2020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80년대, 90년도에 상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리원이 어느 지역인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교육 자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효 심판이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리원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단 시점에 관련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판단 시점에 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본 강의 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련된 판례이고 또 더 많은 판례들이나 좀 중요한 내용들은 또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라고 했죠. 자, 서울대학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자, 우리 아까 만으로에 해당하냐 안 하냐 따질 때 만으로. 이거 분명히 뭐 중요한 상표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많이 쓰이는 명칭이고. 그럼 요거 서울이나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자, 얘네들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일까요? 자,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이 떠오르는 대학교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그러면 뭐 나름 유명한 학교죠. 서울대학교는 저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관념이 생겨났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다 상표 등록이 됐고요. 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게. 서울대학교 사건도 되게 중요했는데 요게 나오고 한 1, 2년 후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이게 바로 2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명칭이냐를 판단할 때 우선은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어야 되고 저만의 이제 노하우인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쵸?
자, 우리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려진 거라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저도 항상 그런 걸 좀 믿는 편이고요. 자, 할 수 있다고 항상 믿으시고 변리사 공부 시작하셨다면 제 입문 강의부터 해서 기본 강의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 변리사 합격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상표법 입문 강의 1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